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,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CBS 김정훈 기자, 뉴스톱 김준일 대표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?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됩니다. 예. 국민의힘 오세훈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양측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어제 오후 8시에 끝났기 때문인데요. 조사기관 두 곳이 3,200명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어젯밤으로 집계가 끝나버렸어요. 그렇죠. 밀봉된 결과지가 곧 공개될 예정이고요. 예. 이런 가운데 박빙의 경쟁을 이어온 양측은 어제도 난타전에 가까운 공세를 펼쳤습니다. 오 후보는 안 후보를 빗대서 신기루 같은 후보로는 선거가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안 후보는 내곡동 문제가 확산돼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면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오 후보를 꼬집었습니다. 네. 오늘 결과에 패자가 승복하고 단일화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가 이제 관심이네요. 저희가요, 오늘 아침도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, 안철수 두 후보의 인터뷰를 잡아놨습니다. 잠시 후 8시부터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날 거예요. 근데 9시 반에 결과 발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희가 지금쯤이면 누가 됐는지를 뭐 정치부 기자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진짜 비밀이더라고요. 네.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김준일 기자. 예. 뭐 좀 아는 거 있으세요?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시죠. 후보들은 알 텐데. 제가 8시 인터뷰부터 물어보긴 할 텐데 후보들도 아나 모르겠어요. 지금 밀봉이 다 돼 있다고 해가지고. 아무튼 예. 지금 결과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나왔죠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? 일단 뭐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한 것도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. 응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순식간에 된 거죠. 그래서. 이게 사실은 20대 몇 명, 30대 몇 명 정해져 있잖아요. 할당량을 채워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던 건데 받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. 하루 만에 3,200명이 채워지는 거는 이런 전례가 있나 싶습니다. 또 하나는 그냥 010으로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어디 서울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 번호를 딱 가지고 안심 번호를 통해서 서울 시민인 걸 알고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더 시간이 좀 단축됐다는 얘기도 있어요. 예. 그렇죠. 뭐 여러모로 어찌됐든 관심도도 높았고 금방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.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한 후보가 패배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한 후보는 승리를 하면은 네. 잘 도울 것인가, 그렇죠.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. 네. 뭐 어찌됐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15%에서 20% 누가 나와도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. 전체적인 여론조사. 어찌됐든 근데 이게 이제 막판 되면은 또 좁혀질 거예요. 지지층 결집하고 그러면은. 예.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다, 녹록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될 것인가. 근데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부터 좀 관건인데 예전에 안철수 후보는 맡겠다고 그랬어요. 맡겠다고 본인이. 했어요. 근데 오세훈 후보도 좀 맡아달라 그랬는데 오세훈 후보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우리 조직이 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좀 힘들지 않나?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똑 부러지게 선대위원장 맡겠다 한 적은 없네요, 진짜. 제가 이따가 질문해 볼게요, 그것도. 예. 예.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선거 운동을 할지 진짜 뭐 런닝메이트처럼 진짜 같이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다닐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2012년 그런 것처럼 안철수 그 문재인 단일화 이후에 좀 대면했던 이런 모습이 보여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뭐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, 여러분. 났고 발표만 안 된 상황. 2시간 후면은 발표가 될 거고 잠시 후 8시부터는 저희가 오세훈, 안철수 두 사람을 다 인터뷰하니까요. 인터뷰 느낌을 보시면서 누가 됐는지 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정훈 기자. 네네. 이제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 박영선 대 단일 후보 1대1이 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박영선 후보가 객관적으로 열세인 건 사실인데요.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컨벤션 효과,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누렸던 펼쳐졌던 그 컨벤션 효과는 오늘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야권 단일 후보, 그다음에 여권 단일 후보 이게 양자 대결이 하면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박영선 후보가 더 탄력을 받을 그 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얼만큼 박영선 후보가 더 선전할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결국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결국은 여와 야의 그 1대1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, 비등비등한 여야 대결로 갈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
그런 차원에서 박영선 후보 측은 연일 사실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공격을 하는 모양새였어요. 그러니까 근데 왜 오세훈 후보만 계속 공격이 이루어졌죠? 저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공격한 게 아직 이게 없더라고요. 공세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었죠.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후보가 본선에 오르느냐가 관심일 텐데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올랐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제1야당 그 조직력을 앞세운 오세훈 후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.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본선에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전략을 짰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집중 공격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냐 이제 이 또 하나는 말씀이신데. 이제 LH 사건으로 지금 부동산 불공정 문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내곡동 그 보금자리 지정, 네. 뭐 셀프 지정 의혹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전세사이잖아. 돈은 많은데 전세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또 부동산 이슈에 대한 맞불로서 내곡동에 대한 이야기가 더 커진 게 아니냐 그 예.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. 뭐 보겠습니다. 뭐 결과는 나왔다고 하니까요. 잠시 후 인터뷰도 들으시고 그 후에 발표되는 결과까지 함께 보시죠.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.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지난 16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.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한 이후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. 그럼에도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.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9일 전국 성인 남녀 2,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.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.6%포인트 하락한 34.1%로 나타났습니다. 예. 리얼미터 집계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34.1%. 역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치. 김준일 기자. 이게 네. 사과해도 민심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의미네요. 일단 어제 발언도 보면은 면목 없는 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오랫동안 누적된 부를 축적하는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거다.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안 썼지만 같은 맥락이에요. 지난주 월요일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하겠다라고 했다가 화요일 날 예. 사과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면목 없는 일 사과를 했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사과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. 라는 뭐 여론들이 있는 거고 장관도 더 일찍 했어야 돼. 경질을 했어야 된다. 뭔가 그러니까 타이밍들이 다 한 박자 반 박자 늦는 거 하나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남 탓하는 느낌으로 다 비춰져요. 정부나 여당이나 전 정권, 전 부패청산.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문제 생긴 거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느냐 이런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. 그 말씀은 실제로 과거 정부부터 쌓였을 관행일지라도 예. 그 이야기보다 내 탓이요를 먼저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. 거군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만해 보인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있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. 선거 다 이긴 것 같다. 그리고 위에는 맑은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. 이제 네.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뭐 썩었다 이런 거죠. 여론조사 3분의 2는 장난질 친 것 같다.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오만해 보인다.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당원 게시판에도 이거 비판한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서비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. 뭐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뭐 썩었다. 뭐 이런 얘기하면서 30년 전 수서비리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. 정서가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정서상 이제 지금. 그것들이 지금 지지율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.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지지율 하락세, 우리는 잘하고 있다. 문제는 저쪽이다. 이런 일관된 태도에 유권자들이 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강성 지지층의 기대와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근데 이제는 그 지지층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.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전략적인 유연한 반응,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는 층이 있을 거고요. 더 강고히 결집해야 된다는 그런 층들 사이에 그 균열이
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. 청와대도 그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할 텐데 조바심이 나고 또 초조함이 생기면은 더 집토끼만 믿고 가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정치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과제 대통령과 여당이 좀 잘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층이 30대, 40대. 40대가 가장 주였고 그 밑으로 이제 30대가 마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이번 주 나온 조사를 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. 지금 그 부분을 네.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발표했고 예, 지난 예. 금요일에 갤럽 발표했는데 다 최저치입니다. 조사한 이래 다 최저치.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이에요. 지금 최저치라는 게. 그것도 30대도 역전됐고요. 부정평가가 대부분 더 많고요. 40대만 약간 긍정평가가 더 많은 정도라서 예, 굉장히 예.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39%에서 40%막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. 이게 네.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간다.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이 뭐 이런 이제 그런 발광체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. 자,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이었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구미 3세 여아 사망 그 미스터리를 두고 친모의 임신 거부증 가능성이 제기됐네요.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를 신고한 외할머니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죠. 네네. 그럼에도 친모 석모 씨는 물론 그 남편까지 절대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이를 두고 석 씨가 임신 거부증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. 임신 거부증. 이게 이제 새로 우리 이 구미 사건에서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. 뭐예요? 임신 거부증이 있다면은 이게 배가 나오지도 않고 입덧도 하지 않아서 임신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네요. 태아가 있는데도 예. 또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모성애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자신이 낳은 딸을 딸의 딸과 바꿔치기 했을까 하는 의문점들은 좀 여전히 해서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미지수이고요. 그 임신 거부증 얘기가 나오는 건 김준일 대표. 예. 남편의 증언 때문이죠. 그렇죠. 자,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사진 보시오. 이 사진을 보면 배가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매일 샤워하고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배가 안 나왔습니다. 그 얘기 때문에 임신 거부증 얘기 나온 그렇죠. 거죠. 예,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근데 한 달 전이었다. 그게 출산 한 달 전이었는데 전혀 배가 나오지 않았다. 그래서 네. 임신 거부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태아의 생존 본능 같은 거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임신한 사실을 알면은 본인은 이제 낙태를 뭐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보호 기제로 이제 그래서 배가 안 나오게 다른 쪽으로 붓거나 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하답니다. 생각보다. 그 그래서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그때 그 프랑스인이 임신 거부증 아니었어요? 그렇죠. 그렇게 그렇죠? 그때 2006년에 설해마을 영아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크루조 씨가 그 여자 그 베로니크 크루조 씨가 경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낳은 건 아이가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신체의 일부 무언가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예 아이인 거를 거부를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구미 3세 사건도 네.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임신을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스스로 믿고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산과 즉시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. 아이를 뒤바꿔놨어요. 바꿔치기 했어요. 그거는 살리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. 그것도 예. 앞뒤가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임신 예. 거부증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?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뀐 딸을 이미 20살 딸, 그 딸은 그 바뀐 정말 몰랐겠느냐? 아니면 이 가족들이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것 이상의 어떤 비밀을 지키려고 가족끼리 입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? 또 다른 공모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? 그렇죠.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? 네. 여전히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많아 보여요. DNA 검사가 틀릴 가능성은 여전히 없는 거죠. 사실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사실상 있습니다. 제로라고 봐도 되는 예, 거죠. 예, 참나. 이 사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. 정말 희한하고요. 지금 이제 경찰이 검찰로 넘겼는데 그 후로도 뭐가 나오고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없어요.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언론에 안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알릴 것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.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